식당. 엄마, 나랑 결혼 약속한 지희예요. 지희야, 우리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천지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 상견례 올리기 전에 얼굴 한 번은 봐야지 싶어서 동수 통해서 부른 거야. 괜찮지? 그럼요. 안 그래도 언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싶었어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너가 영 인사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말이지. 요즘 애들이 다 그런다며? 어른 만나는 거 어색해하고 웬만하면 불편한 자리는 피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들끼리 결혼하자 있음 당연히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아예 엄마 왜 그래요? 내가 약속을 늦게 잡은 거지. 나도 아직 지희 부모님 못 뵀어요. 당연히 시댁 어른부터 먼저 보는 게 맞는 거지. 너가 뭐 조건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보자고 한 건 지희 씨 스펙을 내가 대충은 들었는데 지희 씨도 알 거야. 우리 동수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단 거. 네? 그게 무슨 말씀? 엄마 왜 그래? 왜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가만히 있어봐 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건데 이런 말도 못하니? 솔직히 우리 동수가 잘 나긴 했잖아.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에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하나 빠진 구석이 없어. 솔직히 동수랑 어떻게든 잘 돼보려고 나한테 잘 보이는 아가씨들도 많어. 그 아가씨들도 하나같이 조건이 출중하고. 그에 비하면 지신 되게 평범한 축이잖아.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고 집안도 뭐 그리 잘난 구석도 없어 보이고 지시 옷 입고 나온 것만 봐도 딱 그래. 그래도 어른 만나는데 백화점 브랜드 옷 정도는 입어야지. 그렇게 후줄근하게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야. 하지만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음 지시도 뭐가 잘못된 줄 모르겠지. 아무튼 내 말은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래도 수준은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단 거야. 만나자마자 저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옷차림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더 들어보자. 수준이라면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별게 있나? 혼수나 그런 거지. 나도 동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빚지는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입 다물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바로 비싼 혼수로 입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동수는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나한테도 그에 합당한 선물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아예 이번 주 주말에 나를 잡아서 함께 백화점 쇼핑을 하든가. 요새 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가구나 전자제품 그런 것도 무조건 최고급으로 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마음으로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해 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돈이 있었으면 지희 씨가 이런 차림새로 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건 반반으로 하자고. 동수랑도 상의해서 말한 거니까 지희 씨도 납득할 거라 믿어. 솔직히 이렇게만 하면 로펌 변호사가 남편이 되는 건데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해야 결혼이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오빠도 이 조건에 합의했고, 나야 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맞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건데. 지희씨, 결혼정보회사 가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동수 결혼정보회사에서 제일 높은 급으로 분류되는 애야. 지희씨는 가입 조건도 안 되는 형편이고, 원래대로라면 우리 동수 만날 수도 없는 조건인데 운 좋게 동수 문 거잖아.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은 우리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결혼이 서로 안 맞으면 한다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분명 지희 씨 부모님도 내 말 들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야. 글쎄요. 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거야 지희 씨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암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 거지? 저 그때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가서요. 그리고 혼수 문제는 오빠랑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은 잘 알겠지만 저도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내가 입 아프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한대. 동수도 허락한 문제 갖고 지희 씨가 뭔데 다시 얘기를 하고 말고 해. 이 정도 조건 되는 남자 만났음. 당연히 생각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해외여행 가는 거면 잘 됐네.
거기서 내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 되겠어. 내가 요새 받은 샤넬백이 하나 있거든. 면세점에서 사면 더 저렴할 테니까 상품 링크 보내줄 테니 그걸로 사와. 네? 샤넬백을 사오라고요? 어머니, 혼수 문제는 일단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뭘 자꾸 생각해본대. 솔직히 상견례 앞두고 니네 부모님만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양보하고 양보해서 가방 사오는 걸로 합의 본 거 아니야. 그럼 알겠다고 하고 사오면 될 일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샤넬백 하나도 못 얻어보고 우리 귀한 아들을 넘겨줄 줄 알아. 내가 우리 동서 변호사 될 때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라며 힘들게 살았는데 네가 홀라당 우리 아들 뺏어가 놓고선 가방 하나도 안 사준다고? 이런 도둑놈 심보가 다 있나? 엄마 일단 진정 좀 하고 내가 지희랑 다시 얘기 좀 해볼게요. 지희야, 엄마 모시고 먼저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아, 아무래도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무슨 처음 인사드리자마자 혼수 얘기부터 꺼내. 혼수도 웬만한 걸 말해야 이해하지. 무슨 외제차에 샤넬백이야. 아, 오빤 변호사 관둔 거 언제 얘기하려고 저래. 저렇게 철석같이 자기 아들 유명 로펌 다니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믿고 있는데. 그날 저녁 통화. 어머니는 잘 모셔다 드렸어? 미안 지희야. 엄마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어. 너도 많이 당황했지? 아, 당황도 당황이지만 혼수 얘긴 뭐야? 오빠도 그러라고 했던 건 또 뭐고? 외제차에 샤넬백은 너무하지 않아? 그 외 혼수도 우리가 다 해가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 미안. 엄마가 하도 그게 많은 거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로펌 변호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아직 변호사 그만뒀단 말도 안 했는데 원수까지 원하는 대로 못 해드린다는 소리 하면 실망하실까 봐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속일 참이야. 솔직히 오빠가 변호사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혼수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 무슨 우리 집으로 오빠가 팔려온 게 아니잖아.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조건 따져가면서 조건 부족한 사람이 돈으로 채우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아까 좀 혼란스러웠어. 나도 잘못된 건 알지. 근데 엄마가 워낙 평생을 나 하나만을 보고 살아오셔서 그래. 그래서 나도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 아들이 변호사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직장 좀 알아보라니까.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유능한 사람인데 누구라도 오빠 뽑아주겠지. 안 그래? 변호사 일하면서 사람한테 대인 경험이 너무 많아서 다시 사회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도 나 아직 회복 안 된 거 알잖아. 그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부모님도 오빠 그러는 거 다 이해하신다곤 하지만 쉽게 이해하신 거 아니거든. 만약 이대로 상견례 했다가 어머니가 오빠 변호사인 거 언급하면서 오늘처럼 무리한 혼수 요구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 나도 알아. 그래서 말인데 일단 혼수해준다고 하면 안 될까? 적어도 샤넬백이라도 말이야. 뭐? 왜 그런 결론이 나와? 아니, 솔직히 샤넬백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1,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 엄마 마음 풀어진다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엄마도 수긍할지도 몰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혼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그래도 당장은 엄마 화 누그러뜨리는 게 좋잖아. 어차피 면세점 가면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사온다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사줘?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싱가포르 여행 간다 할 때 나 좀 서운했어. 우리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거 뻔히 알면서 넌 너네 부모님만 챙긴 거잖아. 아니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 우리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게 맞잖아. 해외여행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 좀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가족이 될 세인데 좀 챙겨드리면 좀 좋아.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가뜩이나 너 마음이 별로 안 들어 하시는데 비위 좀 맞춰드리면 안 돼? 비위 맞춰드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건 좀 곤란해. 오빠 어머니니까 오빠가 잘 좀 설득해줘. 응, 너도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무시하는 거야? 뭐? 말이 왜 그렇게 돼?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엄마 말대로 아직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 봐. 그럼 우리 둘이 조건 안 맞는 거 맞잖아. 솔직히 우리 처음에 소개팅할 때 너가 나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어? 그게 다 변호사 남자친구 좀 얻어부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점점 너 하는 게 이상했다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오빠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래, 변호사 건든 거 아쉽긴 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조건이나 밝히는 여자였음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오빠랑 결혼할 마음이 있었겠어?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헤어지자는 거야, 지금? 내가 몇 마디 했다고 헤어지자는 거냐고. 생각 좀 하자는 거잖아. 오빠 마음이 어떤지 알았는데 내가 바로 결혼하고 싶겠어? 그리고 오빠도 나랑 정말 결혼이 하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될 게 뻔하잖아. 속상해 죽겠네. 뭐 이런 말을 해? 혹여나 결혼 전에 직장 그만둬서 눈치 보일까봐 나랑 부모님이랑 얼마나 조심했는데 이렇게 오해나 하고 있고. 진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네. 직후 시댁. 아,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얘까지 왜 이래. 그냥 가방 하나 사드리면 될 문제를 갖고. 무슨 일이 있냐? 소리 들어보니까 지희랑 다투는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엄마, 근데요. 샤넬백 꼭 받으셔야겠어요. 솔직히 지인애가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고 그렇게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 턱턱 사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외제차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차 필요 없기도 하고요. 얘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네 정도 되는 스펙이면 그 이상도 원할 수 있어. 난 지금이라도 당장 이 결혼 중단시키고 조건 좋은 며느리 얻고 싶은 심정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뭐 어쩌겠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데려왔다고 반대하다가 괜히 너랑 사이 안 좋아지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겠니? 나도 많이 양보했다. 마음 같아선 집까지 사오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도 지희가 좀 부담된대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반반해서 결혼하면 안 될까요? 엄마 샤넬백은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누가 샤넬백 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게 다 너 결혼 생활 편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라도 지희랑 지희 부모 길을 죽여놔야지. 그래야 너를 평생 떠받들며 살 거 아니냐. 난 내 아들이 별것도 아닌 기집애 기에 눌려서 사는 거 죽어도 못 본다. 그러니까 너도 약한 소리 그만하고 무조건 내가 말한 혼수 해오라고 해. 안 그럼 나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변호사 그만뒀단 말을 하냐. 저렇게 내가 잘 나다드리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내 조건으론 지만한 여자도 없는데. 그 시각 집. 지희야,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엄마 들어와.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왔다면서 아무 말이 없길래 표정도 내내 안 좋고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엄마, 나도 진짜 모르겠어 이젠. 이 결혼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한 일이야? 엄마도 알지? 아직 오빠가 어머니께 변호사 그만뒀단 거 말 안 한 거. 알지. 근데 아직도 말을 안 했대? 상견례도 곧인데 이제 그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속이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 누구나 직장 안 맞아서 그만둘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숨기는 거야? 나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 아들이 유명 로펌 회사에 다니는 변호사란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뿌듯함을 넘어서 좀 과해. 만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조건이 더 뛰어나니까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이랑 외제차를 사오라고 하는 거 있지. 현수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준비했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니까 화를 내면서 결혼정보회사 기준으로 난 오빠 같은 조건의 사람 쳐다도 못 보니 그만큼 돈으로도 메꾸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벙쪘는데 오빠가 그동안 얘기 못한 심정이 공감이 되면서도 찰석같이 자기 아들이 변호사란 거 믿고 있는 상태에선 혼수고 뭐고 제대로 된 타협이 안 되겠더라고. 어머니만 그러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오빠도 자기 변호사였음 어머니가 요구한 조건대로 해줬을 거 아니냐면서 그냥 어머니 비위 좀 맞추면 안 되냐 그러는데 솔직히 정이 떨어지더라고.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믿고 만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머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다니. 우리 딸 그런 소리 다 듣고 온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선. 아니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 건 부모 입장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남이 귀한 자식이랑 비교해서 말할 건 뭐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참. 엄마 말이야. 동수가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동수 엄마면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사람이 조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성이 돼야지. 이게 뭐니? 그니까 말이야. 나도 좀 혼란스러워. 오빠가 변호사 그만뒀을 때도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길 바래서 그냥 묵묵히 응원해줬는데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직 상견례도 시작 전이니까 잘 생각해봐. 솔직히 엄만 너가 이 결혼에 확신 없음 잠깐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확신을 가지고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인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결혼을 하니? 애초에 그 조건들 우리가 다 맞춰주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동수랑 동수 엄마가 우리 집이 꽤 잘 산다는 거 몰라서 그런 소리 더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조건 다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는데 누가 처제니까 돈으로 더 메꿔야 된다는 논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애초에 우리 딸이 왜 처져? 자기 밥벌이 하고 있으면 그만이지. 그럼 나도 오빠가 변호사였어도 내가 처진다는 생각은 안 해. 일단 여행 다녀와서 생각해봐야겠다. 그래.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자.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나랑 헤어질 참이야? 내가 말했잖아.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그동안 여행 다녀오느라 연락할 새도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너만 생각하겠다고 하고 연락 끊으면 다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오빠, 나 더 이상 이렇게 불필요하게 싸우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뭐 어쩌잔 거야? 뭘 어쩌긴 어째. 우리 만난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엄마 내가 잘 설득했으니까 결혼 준비 계속하자.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거야? 오빠 변호사 그만뒀다고? 그건 아직 못 말했고 영수는 대충 정리됐어. 그것도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다 또 조건 과하게 내세우시면 어떡해.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나 그 사이 새로운 직장도 알아봤어. 너 말대로 안정적인 직장도 알아볼 테니까 좀만 이해해줘. 그때 내가 던진 말은 그냥 한 말이라는 거 알지? 너도 알잖아. 나 요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거. 너가 좀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알았어. 어쨌든 어머니랑 얘기 잘 됐을 거라 믿을게. 상견례 장소는 내가 예약해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정리가 됐다니까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연락 안 한 동안 나도 오빠 많이 그리웠으니까. 상견례 날 한정식 집. 이야, 이 건물 주인은 참 좋겠다. 장가도 꽉꽉 들어서 있고 외관도 멋들어졌고 아주 돈을 쓸어 모으겠네. 나도 이런 건물이 있는 집안으로 장가를 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지희도 충분히 괜찮은 여자예요. 엄마, 저랑 한 약속 잊지 않으셨죠? 혼수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어차피 꺼낼 얘긴데 너도 참. 아이 엄마 저 진짜 이러다 파혼당해요. 그럼 나 누구랑도 안 만나요. 이 자식이 고작 한다는 게 네 엄마 협박하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잠시 후. 아유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지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전 지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동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좀 늦으셨네요. 시간 맞춰서 온 건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원래 이런 약속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도 빨리 온다고 왔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엄마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셨는데 왜 그래요? 남자 쪽이 먼저 기다리는 게 모양 빠지니까 그렇지. 아무튼 뭐 약속 장소 마음에 드네요. 건물도 깔끔하고 좋고 식당도 고급지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여기 음식 맛도 아주 좋아요. 언제 오셨나 보죠? 특별한 날에 오긴 하죠. 보기보다 사치가 좀 있나 봐요. 아까 슬쩍 보니까 1인당 금액이 15만 원이던데 이런 데를 종종 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돈, 아까부터 말투가 좀 매서우신데 불편하신 게 있나요? 가뜩이나 우리 딸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오자마자 자기 비위 맞추라고 티를 팍팍 내고 있네. 아휴, 얘가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긴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투가 원래 이런데요. 사돈이 고가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 왜 그래요? 죄송해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잠시 후 저희 쪽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지희 앞으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 중심간 아니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위치로 보고 있긴 한데 어떠시려나 해서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위치요? 그냥 경기도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 강남에 있는 로펌 사무실 다니는 건 몰라요?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요. 솔직히 너무들 하십니다. 어떻게 변호사 사위를 얻으려고 하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해요? 그 정도 아파트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강남 시세 잘 아시잖아요. 거기 아파트를 어떻게 구합니까? 만약 구한다 하더라도 각자 사정 고려해서 배분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 사준단 말을 말아야죠. 아유, 내가 이래서 조건 안 맞는 집안이랑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딸이 조건이 딸리면 부모라도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없으니 대체 뭘 보고 지 딸을 이뻐하란 건지. 참나.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저희 딸이 조건 딸린단 말을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듣고 있게 영 거부가네요. 아까부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좋게 얘기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안 좋긴 뭘 안 좋아. 나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남들은 말이에요. 변호사 사위 얻으면 개인 사무실부터 차려준다고요. 근데 외제차도 못 뽑아준다. 하다못해 시어머니 될 사람 샤넬백도 못 사다 준다.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해외여행 다녀와서 뭐 하는 늙고 올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온 거부터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단 거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가정교육이 됐다 안 됐다 그래? 맞잖아요. 사람 면전에 대고 조건이 맞네 안 맞네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화가 덜 된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음. 아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속일 필요도 없겠죠. 그 소린 내가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무슨 상태인데? 미안한데 내가 말 안 하면 평생 너 말 못할 것 같아서 말할게. 당신 아들 변호사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있다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왜 편의점 알바를 해? 참 거짓말도 말이 되게 해야지 그게 말이 돼? 왜 잘 나가는 변호사를 관두고 편의점 알바를 해? 동수야,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지? 그치? 아씨, 지말 맞아요. 저 지금 변호사 아니에요. 어? 아니 대체 왜? 제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잖아요. 나랑 변호사 안 맞을 것 같다고. 솔직히 로펌 들어가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요. 의뢰인 대하는 것도 그렇고 재판 나가서 변호하는 것도 그렇고 다 안 맞는 옷을 억지로 끼워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둔다 하면 엄청 실망하시게 뻔해서 그동안 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잘 나가는 변호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날 속였다는 거야? 그 좋은 변호사 그만두고 기껏 한다는 게 편의점 알바고?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인생 망하려고 그래? 편의점 알바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 지희랑 결혼할 거예요. 그니까 엄마들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동안 지희 저 기집애한테 꼼짝을 못한 거구만? 아무리 네가 지금 변호사 아니더라도 저런 중소기업 다니는 애보다 훨씬 나아. 네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충분히 좋은 기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님
나중에 변호사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너 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저기요. 우리 아들 지금 알바한다고 무시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100달보다 100배, 1000배는 능력 있는 애라고요. 솔직히 나도 댁따님 며느리로 맡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무시할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지희 너도 마찬가지다. 이젠 내가 당신 며느리 하기 싫은데요. 왜 김칫국을 퍼다 드실까?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너까지 왜 그래? 결혼을 안 한다니. 지금 상견례장에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애초에 뭐라 그랬어? 엄마 설득했으니 결혼하자는 거였잖아. 근데 설득이 된 거야, 이게?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귀하게 키우셨다고. 근데 네가 뭐라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나 이렇게 결혼 못해. 아이고, 아주 팔자 좋네. 그래라, 그게 내가 바라던 바다. 누가 너 같은 기집애 아쉬워할 것 같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기고만장해? 그럼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죠. 식사빈 그냥 저희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됐거든요. 이제 당신들한테 신세 조금이라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반반 내는 걸로 해요. 됐어요. 여기 우리 건물이라 안 그래도 식당 사장이 그냥 드시고 가라 했거든요. 마요? 여기 건물이 그쪽 건물이라고요?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지 않 건데. 뭐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그쵸? 이게 사실이요? 어머님 아버님이 건물 갖고 있단 말은 없었잖아. 그걸 굳이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니 여기 못해도 좋기 몇십억은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말 여기 건물주라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뭐 서류라도 보여드려요? 아무튼 우리도 귀하게 키운 우리 딸 이런 취급 당하게 하면서까지 시집 보내고 싶지 않네요. 차라리 평생 우리가 끼고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애초에 조건으로 따지면 조건 더 좋은 남자들 수두룩이에요. 그때 결혼정보회사 말하셨다면서요. 글쎄, 우리 지희 데려가면 제일 높은 등급으로 분류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건이 안 맞는 건 우리 쪽 아닌가? 지희야, 가자. 여보, 가. 잠깐만. 잠깐만, 지희야. 내가 신뢰를 좀 한 것 같다. 아니, 부모님이 재산이 이렇게 많음 진작 말했으면 됐잖니. 아무리 성격이 겸손해도 그렇지 그걸 숨기면 어떻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기 내가 그동안은 몰라서 실수를 한 거니까 그냥 잊고 우리 동수랑 결혼하면 안 되겠니? 아까는 미안했어. 그냥 동수 이놈이 갑자기 변호사를 그만뒀다는 바람에 충격이 커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뿐이지 진심 아니었어. 너네 둘 많이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라. 사부인, 사돈어른도 마음 푸세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서 말이 함부로 나왔나 봅니다. 음식도 남았는데 마저 드시면서 얘기 더 하고 가시죠. 그럼 내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며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것 같아?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잊으라고 하면 다 잊어져.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다른 여자 찾아봐요. 아니, 웬만하면 그쪽은 며느리 볼 생각 하지 마라. 남의 귀한 딸 상처 주지 말고. 아, 이제 어떡할 거예요? 엄마 때문에 다 끝났다고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왜 매번 내 인생 망치냐고요? 왜요? 넌 뭘 잘했다고 소리 질러? 엄마 속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아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변호사 사위 둔 거니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고작 편의점 알바하고 있단 게 말이 돼? 아, 일단 그 편의점부터 당장 때려치워라. 머리 텅텅 빈 애들이나 하는 걸 네가 왜 해? 내가 너 고작 그거 하려고 평생 뒷바라지 한 줄 알아?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산더미인 감옥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결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려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망쳤으니 나 더 이상 엄마 못 봐. 뭐? 고작 여자 때문에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만 위하며 산 거 몰라? 그게 평생 내 목을 조여온 건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이구,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아니, 지가 결혼할 여자가 부잣집 자제인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뭐 했대? 엄마 미리 알아놨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날 것을. 근데 지의 걔가 외동이라 부모 죽으면 이 큰 건물을 혼자 다 갖게 생겼네. 그럼 우리 동수도 평생 배부르게 사는 거고. 아, 아까워서 일을 어찌해. 이따 동수한테 지 좀 다시 잡아보라고 해야겠다. 안 그럼 그만한 조건인 여자를 어디서 찾아. 이제 변호사까지 그만뒀는데. 아니, 이 자식은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지멋대로 변호사를 관둬? 이따 집에서 보면 한 소리 해야겠네. 아, 하필 또 상견례장에서 들을 건 또 뭐야? 다음 날 카페. 안 만난다니까 왜 자꾸 불러? 이제 볼 일 없잖아. 지희야, 나 엄마랑 연 끊을게. 그냥 나 만나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난 아무 죄 없잖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진짜 억울하다고. 너가 왜 죄가 없어?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건 어쩔 수 없다 쳐. 그래도 네 나이 지금 34이야. 그 나이 될 때까지 엄마 눈치 보면서 네가 사랑하는 여자 제대로 보호도 못 해주는 건 오로지 네 잘못이야. 난 그래도 네가 엄마랑 합의 잘 했다고 해서 내심 고마웠어. 네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네가 나랑 결혼하려고 용기 내서 얘기 잘 끝냈구나 싶었다고. 근데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어? 넌 그럴 줄 몰랐다 하겠지만 난 너랑 결혼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지 머릿속에서 막 그려져. 어제 당한 일을 몇 번이고 당해야겠지. 안 그래? 안 그런다니까. 일단 엄마랑 연 끊을 거고 만약 연락하고 지낸다고 해도 너가 이제 부잣집 딸이란 거 아셨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어? 너가 변호사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파혼하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나 이제 너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까지 엄마가 선택한 삶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스스로 선택한 게 너였다고. 부잣집 딸이라 함부로 못한다고?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딸이든 부모한텐 제일 귀하고 소중한 법이야. 그걸 뻔히 알 텐데 본인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직업이 약간 딸린다는 이유로 낳아준 부모 앞에 두고 자식 부족하다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잘해보라고 하는 건? 난 잠깐 봐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너랑 결혼하면 계속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너도 별로고. 아, 그니까 엄마랑 연 끊는다니까. 야, 너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용서 빌게. 그니까 나 좀 살려줘. 너 없으면 내 인생 정말 망할지도 몰라. 누가 누굴 살리는 건 없어. 네 삶을 살리는 건 오로지 네 몫이야.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너 엄마한테 나 떠나면 어떡해? 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일주일 후 시댁. 아니 얘 며칠째 연락이 없어. 진짜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도 집엔 들어와야지. 아, 그 놈이 가출이나 하고 말이야. 나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님 설마 지희랑 있나? 그날 저녁 카페. 또 무슨 일이에요? 이제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지희야, 나아져서 고마워. 저기, 우리 동수가 연락이 계속 안 되네. 집에도 안 들어오고. 혹시 지희 넌 알고 있나 해서 혹시 둘이 같이 있음 연락 좀 달라고 말 좀 전해줘. 응?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때 파혼했잖아요. 이제 저랑 관련 없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그래도 한때 결혼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이인데 걱정도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동수 좀 받아줘. 아마 지 너가 헤어지자 해서 우리 동수가 충격받고 방황한 것 같은데 우리 동수 돌아오면 다시 변호사 자리도 알아볼 거고 그럴 거야. 그럼 최고의 신랑감 아니야?
우리 동수 같은 남자 어디서 못 만나. 그니까 잘해봐. 응? 솔직히 아무리 요즘 시대가 파혼이고 이혼이고 흔하다곤 하지만 여자한테 파혼은 좀 타격이 크잖아. 그니까 웬만하면 용서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자식이 엄마한테 숨길 정도로 변호사 일을 싫어했는데 그 말이 나와요. 어차피 나 이제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지랖 같겠지만 자식은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식 숨 막히게 하지 말고 놔줘요. 젊은 아가씨가 별말을 다 하네. 이 정도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다고 그래. 지 너도 나중에 애 키워보면 알 거야. 그리고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변호사로 키웠다고. 다른 아줌마들이 나만 보면 아들을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냐고 부러워해. 알아? 그럼 평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든가요. 자식이랑 연 끊기고 쓸쓸히 노후 보내시면 되겠네요. 참나 별소리 다 듣네. 근데 이놈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와서 지 이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사내 자식이 암튼 야망이 없다니까. 아무리 내가 서포트를 해도 뭐해. 맨날 의욕 없이 늘어져 있으니 될 일도 안 되지. 일찍 죽은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암튼 답답해 죽겠어. 이씨. 1년 후. 예비 시어머니랑 그렇게 헤어진 후 한동안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예비 남편이 조금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예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갑자기 잠적했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묻길래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친구랑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철판을 달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 그 뒤로 어머니랑 바로 연 끊고 시골에서 소일거리하며 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결 편해진 표정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알아서 잘 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비 남편도 예전 일을 꺼내면서 미안했다고 자기가 좀 미련했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로소 서로에 대한 미운 감정을 털어내고 진짜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주면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진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아들을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실 저도 파혼 이후엔 한동안 일이 잡히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이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얼마 전엔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예비 남편과도 잘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정말 저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좋은 인연이 저에게 찾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건 예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격려해주고 계세요. 그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다사다난했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좋은 인연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